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금요일에 제주도 갔다가 또 1박 2일 하고, 오늘은 제가 와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생명존중,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한 거죠.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요, 요즘 정말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떴었죠. 가수 양준일입니다. 사실은 이 가수 양준일은요, 제가 작년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가수예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아는 동생이에요. 대학 후배인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양준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되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한테 이 양준일 가수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 저는 뭐 댄스나 막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저의 성향은 노래도 트로트 쪽을 좀 많이 좋아하는 성향이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슈가맨을 찾아서에 나오고 뭐 팬미팅을 하고 JTBC 뉴스에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 방송이나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하다.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듯이 그분의 영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의 말이 가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좋아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좋으면, 사람한테 마음이 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수 양준일에 대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끼는 가수 양준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생명존중 힐링TV 가족님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가수 양준일에게 마음이 더 간 이유는 정말 제가 쓴 책 중에 세상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가 있잖아요. 또 제 채널에도 세상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코너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되게 일맥상통했어요. 그러면서 가수 양준일이 30년 동안 견뎌온 그 세월,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겠구나. 제가 늘 얘기하죠. 제 그 책에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 사인해 줄 때 제가 쓴 문구. 당신이 잘 견뎌낸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은 절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없잖아요. 절망이지.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낸 사람은 나처럼 또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수 양준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양준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다. 치유가 일어난다. 왜?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저분도 저런 아픔을 저렇게 견뎠구나.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내 아픔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수 양준일 궁금하시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수 양준일은요, 91년도에 리베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죠. 정말 그때는 91년
80년대, 90년대 들어설 때는 그때 되게 떴던 가수들이 이렇게 댄스 가수보다는 발라드 쪽 이런 가수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저의 어린 시절은 별로 그렇게 막 관심이 있어 하던 그런 시절은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김수희를 좋아했고 트로트를 좋아했고 이랬던 저여서 사실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91년에 데뷔를 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던,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호불호가 너무 강했던, 그래서 양준이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정말 싫어하는 팬들도 많았다. 양준일은 미국에서 교포로 10살에 이민을 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21살에 우리나라의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와서 10년 비자를 내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마다 그 도장을 받아야, 그 출입국의 도장을 받아야 또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들어보면 가장 마음 아팠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강해서 마로니에 공원 그쪽 대학로 쪽에서 다른 가수들과 공연을 하는데 양준일 가수가 노래를 할 때 돌멩이가 날아오고 신발이 날아오고 모래가 날아오고 이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부산에서 공연을 다 하기로 콘서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출입국에 가서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게 싫다. 절대 저기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출입국에 나와서 당신은 이 공연을 하면, 이 무대에 서면 절대 대한민국에 다시는 올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공연도 접고 모든 것을 다 접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 정말 마음이 아프죠.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는 것, 거부당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공포, 그래서 결국은 막 대인공포, 공황장애 이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0년 만에 돌아온 양준일.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그 30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분의 모습이, 양준일 가수의 모습이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정말 해맑다는 것,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전부 다 감사였다는 것, 거기에 또 한 번 놀랬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억울함으로, 분노로 미국에 가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양준일이 지금 다시 이렇게 컴백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그 프로에서 또 양준일의 팬카페가 그대로 그래도 또 유지가 돼 와서 많은 팬들이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프로에서 그 90년대에 그때 유행했던, 그때 그 가수들을 찾아서 떠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찾았다 할지라도, 팬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억울함과 화와 분노만 있었다면 다시 안 왔겠죠. 오고 싶지도 않았고, 저 그쪽이라면, 한국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 팬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그 팬들에게 내가 어떻게든 좀 힘이 되고 싶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슈가맨을 찾아서의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미 양준일은 그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5살 난 아이의 아빠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서빙을 하는 데서도 되게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이런 서빙을 하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슈가맨을 찾아서에 나와가지고 했던 양준일의 이야기. 자기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이니까 뭐 서빙한 이야기부터 90년대 그때에 받았던 그런 아픔부터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팬들에게는,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진솔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대 양준일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준일아, 모든 것이 절대 네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아. 그런데 너는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네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 양준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너는 완벽하게 되어질 거라는 말. 정말 삶에서 얻은 지혜, 깨달음, 어떻게 보면 해탈?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해맑은 미소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모든 게 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도 그때 그랬던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라는 그런 그 불평이나 속상한 마음은 한마디도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석희 앵커가 그 JTBC 사장님이라고 그러죠. 그 문화초대석에 이렇게 마지막 초대 손님으로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죠. 앵커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많이 울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시들어버린 꽃에 물을 줘서 다시 살리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구나.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었죠. 동생이 내 자전거를 나 몰래 훔쳐서 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네가 그냥 참아, 형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는데 동생이 네 자전거를 너 몰래 가져다 허락도 받지 않고 타고 네가 TV를 보고 있는데 리모컨으로 마음대로 채널을 돌리고 또 너의 옷을 허락도 받지 않고 갖다 입어버렸구나. 그래서 네가 속상했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해줄 때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는, 나 몰래 탄 것은 잊어버렸단 얘기죠. 그건 잊어버리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내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들었고 속상한 마음이 싹 녹아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손석희 사장님이 그 앵커 브리핑을 해줄 때 내 마음을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요. 그런 이야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 이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양준일 가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양준일 가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91년도에 92년도에 그 받았던 그런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온 그 모습,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웃으면서 오직 감사와 오직 기쁨과 오직 기적이라고 정말 행복해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양준일 가수가 되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양준일 가수와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고 글을 보게 되고 양준일 가수의 노래를 리베카나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런 노래를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더 이쁘게 보고 더 좋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연애할 때도요. 우리가 서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도 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그냥 다 좋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최고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또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다 최고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본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그냥 사실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제 진실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준일 가수가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분의 진실함이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었다 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3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서빙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 슈가맨을 찾아서 해서 녹화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고 할 때도 염려했던 게, 내가 이 직장에서 2주 이상을 비우고 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하니까 거기 사장님이 다시 와도 받아주마라는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와서 촬영을 하고 갔는데, 이 슈가맨을 찾아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만든, 그래서 결국은 아주 돌아오게 대한민국 품에서 다시 받아준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온전히 감사로, 기쁨으로, 기적이라고, 정말 행복하다고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 영상을 보면서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영상 봐보세요. 제가 또 뭐 다른 부분을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막 이렇게 뜨면 살짝 그 안티들은 또 생길 수 있어요. 뭐 양준일 가수의 아내가 그 팬인 척하고 뭐 슈가맨을 찾아서 애랑 막 글을 올렸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양준일. 그래서 그 양준일 가수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요즘 힘들었잖아요. 다들 힘들어하고, 뭐 손석희 사장님도 이렇게 그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양준일 가수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인도 행복하다.
응? 요즘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데뷔를 해서 2019년에 다시 데뷔를 한다 해서 9119 해가지고 또 팬들이 정말 5개 광고 해줬다고 하죠. 그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아이돌만 많이 아이돌이 주로 하는 광고인데 거기에 양준일이 있었다. 대단하다라는. 그런데 정말 영상을 봐도요. 20대 때 모습하고 그 21살 때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느낌, 이미지, 뭐 춤추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양준일 가수가 뭐 여자냐 남자냐 막 헷갈린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젊었냐 전혀 늙지 않았다. 젊을 때랑 똑같다. 응? 이런 표현들 30년의 세월을 그냥 정말 나이를 전혀 먹지 않고 이렇게 온 느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되게 행복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영화 슈가맨을 찾아서의 주인공과 많이 비슷하다고 하죠. 그 영화 슈가맨의 진짜 영화 주인공, 그 주인공의 이름이 로드리게즈라고 하죠. 이 사람도 미국에서는 음반을 2개를 냈는데 미국에서는 제로였고 남아공화국에서는 히어로였다. 그래서 음반이 6개밖에 미국에서는 팔리지 않았는데 남아공화국에서는 완전 국민 가수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근데 슈가맨을 찾아서 지금 여기 양준일처럼 거기에서도 막 팬들이 주인공을 찾은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았더라고요. 딸이 보고 우리 아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주인공도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아공화국에 가서 정말 공연을 멋지게 하고 다시 와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양준일 가수하고 정말 많이 닮았다. 정말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양준일 가수의 이야기 를 통해서 저는 정말 따뜻한 사람에 대한 진실함, 관심,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냥 내 색안경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91년도, 92년도 그때에 양준일 가수가 받았던 상처들. 아마도 엄마가 참 선한 분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저는 엄마가 양준일 가수 팬미팅 했던 거에 대한 댓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에 그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우리 양준일 가수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엄마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준일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빌딩도 사고 자기 가족과 잘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저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라면 나는 서빙일도 그에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준일이는 상냥하고 다른 사람을 잘 챙기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에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저는 준일이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준일이의 어릴 적 꿈인 $10,000,000를 벌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베풀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준일이가 늘
바래왔던 선물, 희망, 행복을 나눠주는 황금박쥐나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준일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저도 여자로, 엄마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다가 강사의 길을 가면서 지금 작가로, 또 1인 유튜버로, 시인으로, 뭐 강사로, 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듯이 양준일 가수도 또 양준일 가수처럼 힘들었던 친구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견뎌온 아픔이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된다면 그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행복하고 밝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준일 가수의 이야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그 후배가 완전 양준일 가수 팬이거든요. 팬미팅에도 다녀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하고 함께 이야기도 좀 나누는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한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친구하고 같이 우리 양준일 가수의 이야기, 제가 못 봤던 정말 온전한 팬으로 느꼈던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양준일 가수 너무 감사하죠. 30년 동안 아픔을 잘 견디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천사처럼 또 그 산타클로스처럼 황금박쥐처럼 나타나서 꿈과 희망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양준일 가수가 더 많이 행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생명존중 힐링TV 가족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저도 또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